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잠기기도 하고 약간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28% 하락했고 나스닥은 0.8% 상승을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볼 이유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흐름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미국 흐름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노동부에서 11월 비농업 신고 고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22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 그래서 약 2만 7천 명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골디락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크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4.2%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늘었죠. 전월 4.1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장은 예상치 부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흐름이 좀 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상승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만 5% 상승합니다. 테슬라는 차기 행정부의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규제 해제 가능성 이게 지금 시장에 이슈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시총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트럼프가 제롬 파월에 관련해서 해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아름다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롬 파월 해임은 사실은 해임은 상관이 없죠. 연준 해임은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관없는 상태고요.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에 안정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관세는 아름다워 이걸 통해서 관세 정말 많이 매길 수 있겠구나 하는 부담감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18, 19인가요? FOMC 회의가 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FOMC 회의의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한 70% 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강력한 변화가 생기다가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9일날 오늘 밤에는 오라클에서 실적 발표가 있고요. 12일날은 브로드컴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다우는 옆으로 행보죠. 큰 의미 없죠. 약간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줬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나스닥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얼마나 이거 치고라는데 이게 지금 좀 더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치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치고 가네요. 그렇죠? 이런 차트는 보통 치고 가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 상승이 예견되는 흐름이 테슬라에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주말에 탄핵 표결이 있었는데 탄핵에 실패를 했죠. 그렇죠? 실패하면서 부결되면서 BOA 같은 경우는 원화가치 급락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원화가치가 정말로 급락할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서 1425원까지 갔습니다. 1425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1429원이나 3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지난번에 고점은 1444원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쌍봉을 그린 상태가 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흐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약간 불안한 건 사실인데 기술적으로도 좀 불안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아까 뉴스를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예산안 뭐 4조 7천억인가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예산안 통과되면은 금투세도 통과가 되는데 재료가 또 희석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재료가 나올 때 이렇게 자꾸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0일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만약에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또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항상 주가가 반전되기 전은 시장이 참 어두워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 1, 2, 3의 연장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1430원에서 35원 사이까지는 일단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여기서 고점이 형성돼서 약간 눌릴 수도 있겠다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국내장이 이 비상계엄령과 뭐 탄핵 가능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였죠. 한 3% 정도 밀렸습니다. 3% 정도 밀렸는데 이 밀린 상태에서 그 보시면 기관이 연일 샀죠. 특히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 샀는데요. 이 8천억에 대한 돈이 연기금일 확률이 연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연기금이 올해 집행되지 않은 그 주식 자금이 약 17조 정도 있다고 하죠. 17조. 그 중에서 지금 요 근래 한 1조 정도 나왔는데 한 16조 정도가 더 있는데 방어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쪽 금융관계 쪽에서는 뭐 시장 안정기금이라든가 증환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이제 투심을 살릴 수 있는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심을 살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오늘 개파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개파락이 크게 되면 거의 바닥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 시향해드리면서 좀 죄송스러운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계엄령 이런 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 거 예상 못했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태하면서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자꾸 이슈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상황,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뭐 3번 마인드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접지 못했고 상황을 좀 면밀히 좀 보면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항상 시장에는 또 새롭게 이슈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바꿀 만한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방을 보시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견디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서 바꿔서 얻을 건 없습니다. 어차피 고점에서 상방을 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굳이 변화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투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또 기금이 얼마나 시장을 방어하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받지 않으면 그 증시 안전판이 없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장 시작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하락이라고 그러죠. 기세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이제 아침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녹음을 좀 늦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니 선물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 하락이니까 일단 던지고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또 오늘 위클리 만기잖아요. 우리나라 위클리 만기 정말 없애야 됩니다. 위클리 만기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너무 많고요. 한 달에 2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 옵션 만기까지 3번 정도가 딱 좋은데 지금 너무나 많은 만기가 뭐 시장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수급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